자, 언젠가부터 서울 근교의 나들이를 가면 이런 곳도 생겼네.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아주 으리으리한 규모의 건물을 떡하니 지어놓고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카페. 그냥 카페가 아니라 베이커리 카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참 많이 생겼죠. 자, 근데 여기다 카페 차리면 장사가 될까? 그런데 이유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 다는 아니에요. 일부는 최대 600억을 아끼려고 지어진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서 수백억을 아낀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부 재력가들이 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세무당국이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서울과 경기 지역 곳곳에 많이 생겨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특히 330제곱미터, 100평이 넘는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지난 2024년 말을 기준으로 137곳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공간도 넓고요. 경치도 좋고 주차장도 넓고 그래서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는 편인데 그런데 카페 중에 일부는 탈세 목적으로 지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자, 빵 팔고 커피 파는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면 몇백억이나 되는 상속세를 안 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카페에서 파는 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업상속 공제를 할 때는 그 업종이 이제 분명하지 않을 땐 주업종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이비, 밀가루는 이제 뭐 한 10 정도 되는데, 원두 커피 B는 한 뭐 8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음료업을 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과점업으로 등록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가업 상속을 하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 이 가업상속 방법으로 편법으로 이용되는 게 좀 알려진 사실이긴 해요. 가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받는 생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 상속세율이 워낙에 높다는 비판이 있다 보니까 가업을 물려주는 데는 세금을 좀 면제를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도입됐던 제도입니다. 부모가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자녀들이 상속해서 5년만 유지를 하면은 상속세가 최대 600억까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었는데 만약에 부모가 300억짜리 땅을 그대로 자녀 하나한테 상속을 하면은 상속세가 무려 136억 원이 됩니다. 136억. 자, 땅으로 주면 136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을 해서 가업을 만들어서 물려준다. 10년 이상 운영한 뒤에 물려준다고 하면은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이 통계정의 그 도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장사를 했고 나는 그 가업을 물려주는 거다. 따라서 맞습니다.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업종 제한이 있거든요. 이게 커피는 안 되고 빵은 됩니다. 아까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커피만 하는 그 카페는 안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카페 앞에 베이커리 빵이 팔리든 안 팔리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조업 개념, 제조업을 살려준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커피는 안 되지만은 빵은 되기 때문에 저렇게 베이커리 카페 형식으로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국도변에 크게 지어서 상속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 그런 의혹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아니 여기다 이렇게 큰 건물 지면 손님이 올까? 뭐 주말이야 뭐 장사 좀 되겠지만 평일은 거의 텅텅 비는데 남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일부 카페는 수백억 세금 안 내려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카페를 차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무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죠. 오랫동안 우리 회사를 경영했던 산업 역군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술 같은 거 승계되고 회사들에 대한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실질적으로. 편법으로 지금 경영하고 있는 것들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절세하고 탈세는 한 끗 차이잖아요. 이제 본인들이 실제 거기서 제조한 빵을 판매를 하고 주된 매출액이 제 빵에서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변에 수도권에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빵 먹는 사람보다 커피 마시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제 조사를 하는 것 좀 늦은 감이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탈세와 절세,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던데 어떤 경우에 탈세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단은 가업 상속 공제를 받아놓고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빵을 만들지를 않거나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또 나이 많은 부모가 차렸지만은 실제로 경영하지 않는다든지 또 탈시 유셈 사례도 차려내겠다는 그 계획이고요. 그 결과 자금 출처 부족과 창업자금 증여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은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